네,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항상 시장에 나오면은 우리에게 환호를 하게 만들고 또 그런데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다 만다 항상 뭔가 안개 속에 있는 뉴스들이 많아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계속 언급이 됐던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오늘 또 테마주들이 움직였거든요. 정말 눈여겨봐도 괜찮은 건지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애플은 약간 숨기는 게 많은 회사잖아요. 네, 아닙니까? 꼭 그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맞습니다. 네. 네, 애플페이가 30일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수순으로 이제 하게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거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때 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애플과 손잡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네. 한때 또 뜨거웠었죠. 네. 그래서 관련주 뭐 한국정보통신 네. 네, 이런 회사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또 그렇다고 뭐 애플 쪽에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거기서 공식적인 답변은 그랬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어떻게 하셨죠? 뭐 검토는 한다, 뭐 이런 내용 전혀 아니... 그런 거 없고요. 그래요?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 아. 딱 물을 자르듯이. 네. 근데 이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과거부터 계속 한다 말은 많았었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카드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일부 지점입니다. 그것도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시범 서비스가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한 11월 말부터는 이제 신세계백화점과 일부 편의점 쪽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드디어 애플페이가 여기서 이제 시범 서비스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면 뭐 내년 1월부터도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준비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카드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의 테마주들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NFC 관련주인데 애플페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 설치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무언가의 그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왜 NFC 단말기가 필요한 거죠? 애플페이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게 돼야, 활성화가 돼야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결제하는 것 중에 삼성페이가 있죠. 맞아요. 삼성페이는 이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저희가 카드를 긁는다. 이거는 뒤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검정색 요즘 은색입니다. 네. 검정색은 언제적이죠? 네, 죄송해요. 네. 네, 하여튼간 거기서 긁는다고 표현할 때가 이제 그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요즘은 또 긁지 않습니다. 꼽습니다. 그렇죠. IC 칩.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NFC 방식이다 보니까 준비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필요한 NF 방식으로 전환할 때 이건 전환하기 위한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도 또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비용을 또 누가 되느냐라는 쪽에서 단말기 비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에서 시간도 걸리고 이 소요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NFC 통신에 대해서는 NFC 결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주저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현대카드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바뀌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페이가 30일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더라도 초기에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이게 아이폰에 쓰는 분들은 많은데 사용량이 적을 것이다. 그게 지금 NFC 단말기 구도가 안 깔려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그냥 뭐 애플페이를 잘 안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인프라가 좀 갖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갖춰 있고 거기다가 쓰기 쉬워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업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말은 많았지만 카드사랑 타진할 때 워낙 애플이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기 딱 허들이 있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카드사들이 아니 수수료 저렇게 비싼데 거기다가 카드 단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카드사가 해라. 뭐 좋은 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애플의 입장이다 보니까 타결의 접점을 못 맞았었죠. 근데 지금 현대카드가 한다는 얘기는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수수료도 많이 드는데 약간 독보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타결되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현대카드가 얼만큼 또 애플페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느냐 이것도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그러면 거의 다 삼성페이 쓰시나요? 저는 안 써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쓰는 사람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페이를 쓰면서 이 간편한 걸 알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삼성페이를 애플페이로 넘어가면 이제 애플 스마트폰으로 또 바꿔야 되겠죠. 이런 쪽에 나왔었을 때 이게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결제사가 가맹점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게 충분하게 메리트를 보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결제 가맹점이 더 많아야 되겠죠.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교통카드 기능과 부분으로 뭐 연계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하나면은 또 다 교통기능 카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통카드 기능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데 이게 사용되기 시작해서 교통카드 또 따로 애플페이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복잡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써보신 분들은 뭐 대만에 가서 우버로 하는데 이 온라인 결제하는데 저희는 보통 보면은 온라인 결제하게 되면 해서 뭐 또 인증 과정 거치고 확인 눌러야 그 다음에 결제가 되죠. 네. 거기는 그냥 바로 된다고 합니다. 생체 인식 바로 하게 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는 애플페이가 훨씬 간편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또 부각될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렌드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간편하게 결제하고 이거 딱 봐서 오 멋있어 보여. 또 이렇게 엣지 있는 우리 앵커님 같은 분이 네. 그런 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결제하면은 멋있어 보이시겠죠? 오. 네? 요 페이가 엣지를 위해 하는 건가요? 트렌드가 그렇게 트렌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이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뭐 점심 먹으러 가실 때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갖고 오시는 분도 네. 저는 뭐 지갑이다, 스마트폰이다 막 바리바리 챙겨 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애플페이가 상륙한다면은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오늘 뭐 뉴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NFC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한국정보통신 홀딩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NFC 단말기 제조, 뭐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한 회사 중에 하나여서 네.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음봉전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 김민수 대표님,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질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질문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해야죠. 그게 저희 매경 소통하는 방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을 볼 때 보통 이제 기대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해서 이제 앞으로 확장되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회사가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가 나오다가 한 2년 동안은 좀 200억도 못했죠.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올해 보게 되면 잘해야 한 200억대, 250억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5천억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결제 관련주 대비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애플페이를 통해서 얼만큼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먼저 기대감이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일단 오늘 또 시세가 분출되고 윗꼬리가 달려서 일찍 팔 걸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특히 한국정보통신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NFC 관련주 외에도 그 전자결제, 뭐 결제와 관련된 간편결제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네. 저도 뭐 애플페이를 쓰겠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 기존에 쓰는 카드 사용량을 2배로 늘리기보단 다른 간편 결제를 덜 하고 네. 애플페이를 쓰기 때문에 결제 시장에서 어차피 똑같은 파이 아닌가. 이게 그렇죠. 왜 이 대 종목하고 연관이 있을까 자꾸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면 그거를 위해서 약간 뭐 신규 설치나 카드 단말기 설치나 이런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초기 설치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NFC나 뭐 또 관련된 또 업체들이 부각을 받는 건 사실인데 오늘 대표적인 뭐 이루온 이런 종목들도 가다가 밀리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가장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갖고 있어야 이쪽 관련된 결제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아이폰에 지금 한국의 보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앵커님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쓰고 계시다 보니까 그 비밀인데. 별게다. 예. 그래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아이폰을
쓰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 18세에서 29세 해당되는 나이죠. 네, 네, 거기가 53%가 아이폰을 쓰고 있답니다. 네. 네, 거기다 30대가 42%, 간신히 40%대 들어갔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젊은 층 쪽에서는 아이폰을 계속 쓰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가 장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앞으로 아이폰, 애플페이에 대한 결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벌써 이제 젊은 세대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좀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서 좋은 표현하셨습니다. 어차피 파이는 일정한데 내가 월급 받아다가 돈 써서 결제하는 거를 뭐 애플페이로 쓰느냐 네. 아니면 삼성페이로 쓰느냐 뭐 어차피 통장은 한 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지갑이 넉넉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10월 달에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88.6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월 달만 하더라도 102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5개월 만에 심리가 뚝 떨어진 거죠. 90대 밑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월급은 그대로, 금리는 훅 오르고, 물가도 훅 오르고, 거기다가 부동산은 뚝 떨어지고.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30대 이상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끌을 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죠. 게다가 이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유 그냥 이자하고 그냥 그래도 분할 상환한다고 해서 낸다고 하는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월급에서 이자랑 원금 빼고는 뭐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거 가지고 생활해야 돼?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현타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 벌써 위축된 소비 심리가 반영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또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또 하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또 새로 나온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선이 가긴 하는데 애플페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뭐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쉽사리 뉴스만 보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이 오후장까지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이론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8%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하는데 장중에 보였던 15%의 급등의 절반가량만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의 이슈를 좀 이용해 본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 혹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 확실히 갈릴 것 같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테마주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어떤 건 보는 게 좋고 어떤 건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애플페이라고 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무슨 전자 인증이나 네. 뭐 NFC 이런 쪽은 아직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는 하루짜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혹시나 약간 좀 비싸게 샀다가 손절을 고민한다. 그러면 차라리 오늘짜리로 정도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서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밸류를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3분기 때 보면은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회보결제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못하는 게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하반기 때 급격하게 안 좋아진 소비 심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또 주가에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된 쪽은 여전히 온라인 쪽과 함께 성장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과 함께 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년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피크아웃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는 쪽인데 네. 하나 오늘 장중에 눈길이 가는 게 그 많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카카오페이. 네, 이쪽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 왜냐하면 그렇다고 카카오페이를 사고 싶은 마음은 좀 없는데요. 네.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 종목 안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항상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인다라고 되면 이번에 알리페이와 제휴한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자결제 쪽에서 알리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걸 연동해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됐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우리가 중국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또 중국인들이 와서 연결할 수 있는 결제 모듈들이 이 카카오페이 쪽으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또 이만큼 오르니까 또 얘기를 하는 얘기겠죠. 근데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관심은 일단 관심 종목에만 등록하고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종목이 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KG 이니시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실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카카오페이는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관심 종목 안에 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